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참 바쁘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들, 그리고 주변에 넘쳐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통점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복잡하고 무거운 삶에서 벗어나 가볍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실제 우리 주변 이웃들의 진솔한 경험담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한결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5가지 습관을 들려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8세 김순희님은 평생 아깝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쓸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이것저것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죠. 25평집 곳곳에는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안방 안쪽 구석에 있는 옷장은 순이님의 오랜 고민거리였어요. 10년 전 딸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부터 심지어 30년 전 신혼여행 때 샀던 원피스까지 사이즈도 맞지 않고 유행도 지났지만 추억이 담겨 있어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순이님이 옷장 문을 열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입는 옷은 겨우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옷을 고르며 스트레스 받고 빨래할 때마다 어디에 넣어야 할지 고민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님의 대정리가 시작되었고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옷 한 벌 한 벌마다 추억이 있고 버리려고 손에 들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 다시 옷장에 넣곤 했죠. 이런 식으로 며칠을 보내다가 순이님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옷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지금도 입고 싶은 옷들, 두 번째는 추억은 있지만 이제 입지 않을 옷들, 세 번째는 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옷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망설임 없이 정리했지만 두 번째 그룹이 문제였죠. 그러나 결국 순이님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억이 담긴 옷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옷들이 더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옷장을 열 때마다 뭘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세탁이나 정리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샀던 옷들을 덜어내고 나니 진짜 자신이 편하고 좋아하는 옷들만 남게 된 거예요. 옷장을 정리하면서 나 자신도 다시 정리한 것 같아요. 이제는 무언가를 살 때도 정말 꼭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요. 순이님의 변화는 옷장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방, 찬장, 거실 서랍, 심지어 냉장고까지 집안 곳곳에 있던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10년째 사용하지 않은 전기밥솥, 소형 가전제품,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들, 그리고 손님용으로 고이 아껴뒀던 고급 그릇들은 이젠 본인이 매일 사용하는 용도로 꺼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끼던 그릇을 왜 나만 안 쓰고 손님 올 때만 꺼냈을까요? 정리 과정에서 순이님이 깨달은 또 다른 사실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오히려 불안했다는 점이었어요. 이걸 언제 써야 하나, 이건 어디에 둬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순이님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입니다. 물건은 줄었지만 공간은 더 넓어 보이고 햇빛도 더 잘 들어와요. 무엇보다 집에 있으면서 느끼는 편안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사용하고 정말로 기쁨을 주는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60세 박미화님은 평생 알뜰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 할인 알림을 받으면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생각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자꾸 주문하게 됐죠. 어느 날 주문했던 택배 상자를 뜯으면서 미화님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기대하며 샀던 물건인데 막상 받아보니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날 저녁 서랍을 정리하던 미화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 달에 반값 세일이라며 구매해둔 똑같은 걸 발견했던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순간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절약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절약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미화님은 간단한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쇼핑은 24시간 외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사기. 둘째, 지금 가진 걸 다 쓴 후 새 걸 사기. 셋째, 공짜라고 해도 필요 없으면 받지 않기.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TV에 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품절 임박이라는 문구를 보면 괜히 조급해졌고 마트 할인 쿠폰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뭔가라도 사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화님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이걸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그랬더니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이나 줄어든 거예요. 그 돈으로 미화님은 오랫동안 미뤄뒀던 치과 치료도 받고 좋아하는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도 마실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뭔가 계속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가진 것들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화님은 말합니다. 진짜 절약은 안 사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사는 거였어요.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는 일이에요. 세 번째, 66세 강덕자님은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때문에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그 친구는 여전히 날씬하고 옷차림도 세련됐어요. 무엇보다 손자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 새로 이사한 아파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덕자님은 괜히 위축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친구는 그렇게 활기차게 사는데 나만 늙은 것 같아. 거울을 보며 한숨만 나왔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화려해 보이던 친구가 실은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덕자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덕자님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기르는 채소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천천히 읽는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몸으로 매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달았죠. 덕자님은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건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는 거였어요. 지금은 내 기준으로, 내 속도로 살아가니까 훨씬 평온해요. 다른 사람의 삶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69세 최경숙님은 평생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신중한 성격 탓에 모든 일을 여러 번 검토하고 또 검토했죠. 동네 모임에 참석할지,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할지, 심지어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까지도 몇 시간씩 고민했어요. 어느 날 딸이 문화센터 서예 수업을 함께 다니자고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씨를 잘 못 쓰는데 괜찮을까? 나이 많은 사람이 가도 될까? 며칠을 고민하던 경숙님에게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냥 좋으면 네, 싫으면 아니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경숙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결정에
수십 가지 조건을 달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날부터 경숙님은 새로운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단 직감으로 예 또는 아니오를 정하고 30초 안에 결정하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의 수업? 네. 바로 답했더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동네 봉사활동 제안? 네. 했더니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보람도 느꼈어요. 반대로 귀찮은 모임 초대에는 아니오라고 정중히 거절했더니 스트레스도 줄고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엔 하루의 대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데 썼는데 이제는 그 시간에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경숙님은 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좋은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속 첫 번째 답이 가장 정확할 때가 많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을 복잡하게 만들수록 우리는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치게 돼요. 때로는 단순하고 명확한 결정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답니다. 5번째, 67세 이정희님은 퇴직 후 2년째 여전히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아침 늦게 일어나서 TV 보다가 낮잠 자고 저녁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하루가 끝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놀러와서 한 말이 정희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순간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님은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의미 있는 시간이 있어야 행복한 거구나. 다음 날부터 정희님은 간단한 일과표를 만들었어요. 오전 7시 기상, 30분, 동네 한 바퀴 산책, 8시 30분, 아침 식사, 10시부터 12시까지 베란다 텃밭 가꾸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뜨개질하며 라디오 듣기. 특별할 것 없는 단순한 루틴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변화가 정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규칙적인 기상 시간 덕분에 밤잠도 깊어졌고 매일 조금씩 자라는 상추와 토마토를 보며 성취감도 느꼈어요.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딸에게 선물했을 때의 뿌듯함은 말할 수 없었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예전엔 시간은 많은데도 늘 불안하고 허전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차근차근 쌓여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희님은 말합니다. 복잡한 계획보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훨씬 더 큰 행복을 줘요. 단순한 일상 습관은 삶의 안정감과 방향성을 가져다 줍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가볍게 만드는 5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것.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것.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였죠.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를 사는 것.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행복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예 아니오로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 복잡한 고민보다 마음속 첫 번째 답을 믿는 용기였어요. 5번째, 단순한 일상 습관을 만드는 것. 거창한 목표보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의 힘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덜어내기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덜어내보세요. 옷장 정리하는 것부터, 불필요한 약속 하나를 정중히 거절하는 것부터,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삶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는 더 많이 채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비워보세요. 그 비움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정말 단순하게 삽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단순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볍고 단순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